안녕하세요. 사업하는 동네형 있어블입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이제 커머스에 대한 것들을 쭉쭉쭉 쪼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 무자본 창업 이 키워드에 꽂히셔서 하는 게 뭐냐? 위탁 판매예요. 이 위탁 판매를 좀 알아봐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위탁 판매란 건 무엇냐라는 걸 하면서 그럼 네가 뭐 알리바바를 통해서 해라, 뭐 도매국을 통해서 해라 이런 스킬을 얘기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런 건 뭐 저보다 많이 하시는 분이 많아서 근본적인,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해요. 자, 위탁 판매는 무엇인가?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갈게요. 위탁 판매는 어떤 그림만 가지고 상품 페이지에다 올려놓은 다음에 주문이 들어오면 그걸 위탁을 한 업체죠. 그쪽에다가 내가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 발송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실제로 나는 물건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물건만 제조원에서 혹은 유통사에서 소비자에게 보내주고 나는 뭐다? 판매가와 조달가의 차액에 대한 수익을 먹는 게 위탁 판매예요. 어렵게 얘기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 줄을 정리하면 나는 돈 없이 마케팅해서 판매 일으키고 그 다음에 물건을 조달해서 주는 거다. 자, 그러면 위탁 판매를 왜 할까요? 업체 입장에서 위탁 판매 왜 할까요? 업체 입장에서는 위탁 판매를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마케팅 비용을 자기네가 직접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싸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마케팅을 하던 온라인 마케팅을 하던 뭐 바이럴을 하던 거기에서 마케팅 비용의 포지션이 뭐 한 20%가 들었다 라고 한다면 우리보다 누군가 싸게 팔 수만 있다면 걔네들한테 17%, 18% 마진 주고 주면 우리 회사의 이익이 2%, 3%, 심지어는 5%, 10% 늘어나겠네? 위탁 판매에 보면 마진율들이 10%, 20% 정도 사이잖아요. 많아야 20%인 거고 20%가 보통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채널별 판매 수수료 3%, 5%, 6%가 있어요. 요거를 빼고 나면 뭐 15% 이런 구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케팅하는 것보다는 저들이 하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고, 요거를 조금 더 하나 내려가 보면 스마트 스토어의 구조를 보면 이게 위탁 판매 유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의 수수료가 접근 경로에 따라 다릅니다. 네이버 지식 쇼핑을 통해서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 네이버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플랫폼의 수혜를 받고 접근했구나. 그러면 6%, 7%, 8%, 카테고리별로 9%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직접 URL을 찍고 접근했다 라고 하면 당신의 능력으로 이 사이트에 유입된 사람이 물건을 샀구나 라고 하니까 최저 수수료 3.5%까지 내려가죠. 거의 카드 수수료에 가까운 건데, 팁은 실제 카드 수수료는 네이버가 조달하는 단가는 2% 초반 정도예요. 2.1%, 뭐 2% 이렇게 되니까 네이버는 여기에서도 약간 마진을 먹지만 네이버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게, 그러면 G마켓 옥션 11번가는 어떠냐? 훨씬 더 비싸요. 6%, 7%, 8%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가장 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를 통해서 당신이 위탁 판매를 하려고 하면 당신은 유통업이나 소매업을 하고 있다라기보다 마케팅, 특히 오가닉 트래픽을 위한 바이럴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업체 입장은 그랬고, 위탁 판매를 하는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라고 하는 우리 입장은 수익은 올리려고 하는데 우린 자본이 없는 경우, 즉 처음 시작해서 리스크는 지지 않고 이게 판매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약간의 연습 게임, 혹은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 이런 분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위탁 판매의 본질은 뭐다? 오가닉 트래픽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럴 마케팅에 가깝습니다. 이 바이럴에는 방법이 있는데, 노가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단지 행사 같은 게 있어요. 진짜 노가다죠. 이 노가다가 조금 더 진화하면 블로그가 됩니다. 블로그에 글을 많이 쓰는 거죠.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러니까 오가닉 마케팅 방법이라고 해요. 퍼포먼스, 즉 돈을 태워서 광고를 밀어내는 식으로 성과 측정을 한 게 아니라, 내가 블로그를 열심히 쓰고 카페 가서 광고인데 광고인 척 아닌 척 열심히 또 글을 써가지고 계속 내가 하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위탁 판매가 된다. 이거 사실 뭐랑 비슷하냐면, 구조는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어플리에이트 프로그램이 한국에서는 좀 다른 형태로 간 거랑 거의 같아요. 이거 위탁 판매를 만약에 잘 하실 수 있는 분은 위탁 판매도 귀찮으니까 그냥 쿠팡 어플리에이트 프로그램을 하는 거랑 이거랑 큰 차이는 없어요. 같은 로직이라는 거예요. 위탁 판매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흔히 처음에 많이들 실수한다거나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커머스를 하면서
본능적으로 내가 잘 아는 제품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런 실수를 해서 어떤 실수를 했냐면, 저는 커머스를 시작하면서 위탁 판매를 시작한 건 아니지만 저는 옥션을 주로 쓰는 어떤 고객이었거든요. 그래서 옥션을 주구장창 파는 거야. 근데 한 1년쯤? 1년까지는 아니었다. 한 7, 8개월쯤 옥션에서 열심히 하다가 알았어요. 마켓쉐어는 옥션이 20%고 G마켓이 40%라는 걸. 그러니까 똑같은 노력을 G마켓에서 하면 매출이 2배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들이 뭐 위탁이든 어떤 판매를 하면서 어느 필드에서 얼마큼 에너지를 써야 될지 몰라요. 제가 간단하게 찍어드릴게요. 국내에서는 어느 순으로 해야 되냐면 스마트 스토어 1번, 2번 G마켓, 3번 11번가 옥션 뭐 이렇게 갑니다. 사람 많이 오는 동네부터 먼저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얘기하는 건 트래픽 많고 수수료 싸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다른 데들은 접근 경로에 따른 수수료 차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G마켓은 그냥 이렇게 내가 가서 사나, 내가 열심히 내 블로그에다가 해놓고 G마켓 링크를 걸어놔도 수수료 9%고, 그냥 G마켓에서 검색해서 들어와도 수수료 9%예요. 네이버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바이럴을 일으켜갖고 내 카페에서 여기서 사면 최저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인정해준다. 그런 경우에는 네이버는 최저 수수료를 받으니까 수수료를 깎아준다. 그래서 내가 오가닉 마케팅을 할 거면 현재 포지션으로는 스마트 스토어가 최적이다 정도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무자본 창업, 위탁 판매를 하면 당신은 뭘 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바이럴 마케팅, 오가닉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실력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있다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상세 페이지를 가지고 A/B 테스트를 돌릴 수 있는 툴도 없기 때문에 이 상세 페이지가 잘 됐고 안 됐고는 그냥 느낌적인 느낌인데, 이 상세 페이지는 사실 제일 잘 된 거에서 상품만 갈아 키우기로 바꾸면 상당한 수준이 올라가요. 이게 이제 커머스의 특징인데, 프론트 단이 누구에게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초보도 내가 봤을 때 제일 좋아 보이는, 제일 많이 팔리는, 제일 덧글이 많이 팔려 있고 지수가 높은 데 가서 아, 이거구나 하고 거의 비슷하게 베껴오면, 이 사람은 예를 들면 90점, 나는 할 줄 몰라서 50점이었지만 저거 베끼면 어떻게 된다? 나도 85점으로 바로 올라간다. 그래서 커머스는 굉장히 치열합니다. 프론트를 누구나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기보다는 그냥 보고 베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탁 판매를 하면 당신은 오가닉 마케팅을 당신이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 게 다다. 위탁 판매를 하면은 이제 같은 상품을 여러 판매자가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오가닉이 좋더라도 다시 검색을 해서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가격 최저가를 사람들이 많이 민감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마진이 많이 남는지 궁금해요. 모두가 최저가에서 구매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되게 재밌는데, 사실 저는 최저가 업체에서 구매를 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상품을 눈으로 잘 보고 A 상품, B 상품, C 상품, D 상품이 딱 봐도 그냥 같은 공장에서 찍어낸 같은 거네 라는 걸 확신하는 류의 인간이란 말이에요. 업자. 근데 실제로 소비자들은 그렇게 제품에서 전문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짐볼이라고 칩시다. 짐볼인데 누구는 짐볼을 하나 내가 구입해가지고 직접 내가 이 트레이닝복을 입고 되게 열심히 설명을 하면서 막 찍어 놓고 여긴 어떻고 저긴 어떻고 해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 놓으면 이 사진과 이 사진이 완벽하게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소비자들 중에 제가 느끼기에 비율로 한 20% 정도는 같다고 확신하지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최저가가 살짝 깨져버리는 거죠. 한 80% 고객들은 알아.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으니까 야, 이게 다 그건 것 같아 라고 느낌적으로 알지만 사실은 그렇게 알려주진 않잖아요. 좀 찜찜해. 사실상 우리가 눈으로 보기엔 다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최저가에 완전 극단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 20-30%의 소비자들은 헷갈려 하기 때문에 한 1,000원 차이면 그냥 이 설명 열심히 해놓은 요 좀 좋아 보이는 사람한테 살래 라는 게 있는데, 이 1,000원 차이가 20,000원짜리 1,000원이면 5%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5%인 거지만 얘가 조달 단가가 17,000원이라고 했으면 누구는 3,000원 남고 누구는 4,000원 남는 거예요. 수익률에서는 얼마 차이 난다? 25%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그런, 그 25%를 더 받을 수 있으면 완전 이쪽이 우승하는 게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 친구는 나중에 여기다가 페이드 마케팅까지 해서 쫙 해서 이제 지식 쇼핑 1위 딱 올라와 버리면 알게 모르게 2,000원 비싼데 뭐 남들이 이거 많이 사니까 뭐가 다르겠지? 사실은 같은 거야. 근데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유통업에서 굳이 보자고 하면
맥스로 봐도 오가닉과 페이드 마케팅 비율은 1대1 정도예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어플리케이션 회사들이 오가닉을 6까지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너무 행복한 경우고, 보통 오가닉의 비율은 처음에는 좀 없다가 늘어나는 건데 오가닉이 5, 6까지 간 경우는 거의 시장 과점자고, 초기에는 오가닉의 비율이 1,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오가닉을 늘리는 건 그러면 이게 프로덕의 힘이냐 아니면 바이럴의 힘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시 프로덕은 위탁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도매국에서 뭘 갖고 오든 나랑 쟤랑 기준이 똑같잖아요. 그럼 프로덕은 제외하고 가겠죠. 그러면 바이럴의 힘인 거죠. 당신은 얼마나 바이럴을 잘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인지를 테스트하는 무대다. 그럼 요 다음 단계 여기를 클리어를 사실 근데 꼭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필요는 없어요. 바이럴을 잘하는 사람이 유통을 잘하는 사람이랑은 굉장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는 셀러가 되고 싶은데 위탁 판매에서 성공을 못했어 라고 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다. 근데 위탁 판매에서 성공한 분은 다음 단계에서 좀 어드밴티지가 있긴 하다. 이게 뭐냐면, 나는 상세 페이지와 어디 가서 설명을 하면, 어디 가서 어그로를 끌면 상품이 팔리는지 좀 알았어. 이런 분들은 그 다음 단계 사입을 해서 구매 단가를 낮춘다든가 자금을 조달한 다음에 자금 회전율을 올려서 볼륨을 올린다든가 이 다음 단계로 가면 되고, 나는 위탁 판매는 좀 실패했는데 상품은 잘 보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분은 좀 다른 테크로 가셔야 되는 거죠. 바이럴과 상품 페이지가 너랑 나랑 당신만 못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잘 만드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거 잘 만드는 게 굉장히 비싼 스킬이냐면 충분히 외주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유통업에 들어오신 거라면 유통업은 자금의 회전율로 하는 게임이지 오가닉 마케팅, 바이럴로 하는 게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탁 판매는 당신이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과 비슷한 걸 알려주고 있지 유통업을 알려주고 있지 않다. 그래서 자금의 회전율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시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고, 오늘은 위탁 판매의 본질은 뭐다? 오가닉 마케팅이다. 오가닉 마케팅의 본질은 뭐다? 유명해지거나 어그로를 많이 끌거나 눈에 띄는 콘텐츠를 많이 만드는 거다. 이건 유통업과는 좀 거리가 있다. 이 정도까지 정리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커머스 얘기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